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상입니다. 오늘은 사하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하는 탕쿠투 인니 체온 나라라고 합니다. 탕쿠투이는 삼국지 연예에서도 나오는 강족에서 갈라져 나온 집단이라고 합니다. 강족은 5, 16, 9시대 일시적이나마 적은 의의 중원을 지배하였습니다. 이 강족은 크게 발행하여 당 한강으로 나눴습니다. 전자는 사람 쪽에 내려가 토건 티베트를 세웠고, 탕고트로도 불리는 호자는 건수성, 섬서성 일대를 유지하여 서를 건국하였습니다. 티베트. 한편으로는 탕구팀이 부기를 세운 탁발 선비의 후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송사에 의하면 서이시 왕실의 선조는 탁발 작사였는데, 그의 성씨인 탁발이 서기 4세기 만주 북부에서 정원으로 남아여 부기를 세운 탁발 선비족의 부정명에서 이루려 하였습니다. 다만 성씨를 탁발씨로 한 건 자칭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티베트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강적계에 해당하는 민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하 역시 한장어족에 속합니다. 물론 선비족의 영역이 지금의 칭하이 성미 신장지역 일대를 점령하면서 티베트와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적과도 여러 접촉이 있었던 만큼 탕구 쪽 역시 일부 삼족과의 혼혈이 있었거나 서로 접촉 및 동화되어 일부 탕구 투족들이 선비족 되거나 반대로 일부 선비족들이 탕구도 쪽에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탁발씨를 자칭한 건 선비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왕실이 선비족에서 낳기에 해선 양국가를 탁발로 부르며 선비족 국가로 봤지만 고의 한족은 수당을 선비족 국가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서하의 정실은 현대 삼서성 지방의 정난절도사였습니다. 정난절도사는 당나라 때인 78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탕고특의 왕조가 세력을 잡은 계기는 881년에 탕고특의 장수 탁발 사공이 황소연난 진압 때 세운공으로 인정받아 국성인 이 시를 하사받고 정난절도사이자 하국공에 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난절도사의 자리는 이사공의 후손들이 세습되었으며 당나라가 쇠퇴하면서 사실상 독립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1032년 이등령이 죽자 아들을 치워 이원호가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당시 그 인원이 29세였습니다. 건공 36년은 하사이우르를 멸망시켜 하사회령을 장악하였습니다. 이 원호는 전공 38년에 송나라의 국성인 조시를 버리고 원래 이시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후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수도는 양하, 홍경부 현재의 인천이었습니다. 전공 41년 동덕한 황제국의 관계가 된 것에 반발한 북성과 전쟁을 하여 호수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송건이 사상자 13,000명을 내며 거하게 피하였습니다. 전천대에서는 칼부인이 이끄는 사관에게 9,000명이 전사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전쟁을 벌인 끝에 양국 사이에 합의가 맺어졌습니다. 당시 북성은 여러 나라와도 전쟁 중이어서 양면 전쟁을 치러야 하였습니다. 서구와 북성이 하위에 나선 까닭은 전쟁을 마친 여나라가
사와 북성 중에서 어느 한편이 될 가능성을 양국 모두가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가 화의를 제안하고 북성이 통하여 1044년 북성이 사에게 매년 공문을 보내는 대신 사가는 북성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사가의 황제는 하국왕에 봉해졌고 북성은 매년 비단 13만 필, 은 5만 양, 차 2만 근을 보냈습니다. 당시 요나라는 사를 이용해 북성을 더 압박하기 위하여 요나라 흥경의 딸인 흥평공주의 아들을 이원호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금슬이 나빴습니다. 결국 흥평공주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도 이원원이 이면했다고 합니다. 요나라는 사에 일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요나라가 사와의 약조를 어긴 것이어서 송하 전쟁이 한창일 때 요나라는 사를 꼬드겨 북성의 영토를 빼앗아 고립시킬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하 전쟁의 이점을 확인한 요나라가 북성을 한 번 더 압박해 전년의 명에서 약조된 공무리 배를 받는 조건으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사에게 북성과 하의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원호가 안 그래도 금식이 안 좋던 요나라 공주를 더욱더 홀대하였습니다. 공주의 사망 소식은 죽은 지 한참 후에 사회에 다녀왔던 요나라의 사신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라 흥정은 이를 비밀로 사를 칭호할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 역시 요나라에서 반기를 들어겪는 이 원호는 하나라 요나라 국경에 있는 탕크드족의 이주를 장려하는 한편 이를 따지러 온 요나라의 사신에게 나라가 휘청이고 싶지 않으면 내내 그란장이나 잘 하라는 음장을 놓아 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1차 여화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오합지졸했던 북성군과 달리 여군은 요나라군은 사하군을 다방면에서 패퇴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이 원호는 요나라의 하치를 청했으나 요나라의 장수들은 탕크드족을 믿을 수 없다며 하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하군은 진영을 후퇴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청야 전술을 이용해 요군이 사하를 침범하는 군량무적에 시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흥정이 맞추는데 하치를 하러 가자 경정은 이원호는 뜸을 들이는 척하면서 요군을 기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져진 요나라는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습을 물리쳐버렸습니다. 또 한 번 패배한 사는 후퇴하고 요군이 이를 추격하는데 경정이 거의 사로잡힐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에게는 천운이 떨었는데 갑작스럽게 마루 폭풍이 불어 요군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한 사하군은 요군을 기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사하는 요나라의 사신을 보내 하치를 청하였습니다. 더 이상 머물 것도 없었던 요나라도 결국 사하가 요나라와 항력에 입장한다는 조건으로 하치를 받아들이며 서로 포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로써 북성과 요나라를 다 물리친 하나라의 경정은 중원이 서쪽에서 요나라, 송나라, 서의 삼자구도를 이뤘습니다. 경정의 원호는 또한 토벌을 크게 물리치며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사하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하는 곧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정은 말년에 태자의 아내 즉 자신의 매니를 취하는 바람에 천공 48년 태자의 원한을 사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태자도 처형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이양조가 황제의 자리를 물박게 됐습니다. 이양조 의정이
어떤 탓에 섭정을 받아야 했는데 그에 못지니 태호 몰장씨가 친인척들을 동령해 정사를 어지럽힌 등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1056년 태호는 일간 남자와 사통하다가 또 다른 사통을 하던 사람에게 원한을 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오빠이 몰장 와방이 혼란을 수소하여 몰장씨 일가의 전행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몰장 와방도 1061년 이 의정을 암살하다가 실패하여 근대에 살해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가 하였습니다. 1068년에 개혁정책을 펼쳐다 의정이 전쟁 도중 나론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라는 제1차 여화 전쟁에서 받은 지역도 대가불 겸 서하 경력의 삭개치 않는 죽음과 의정의 어린 나이를 빌미로 삼아 제2차 침공 침략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좋지 않는 꼴인지라 서하는 제1차 전쟁 때와는 달리 패배를 거듭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나라는 항폐화되었으며 결국 서하는 공물까지 바치며 영월의 회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서하는 여나라에게 땅을 뺏기는 수모를 겪으며 막대한 공물까지 바쳐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나라 흥정은 공물만 허락할 뿐 화친에 대해서 미비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흥정이 봉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요 도정 시기에 이리세 양국은 화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 이후 또다시 어린 황제인 이병성 해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후 양씨가 섭정하고 외적 양씨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해종은 한번 배회했다가 다시 즉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종 역시 의정 못지않게 단명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하가 북성 국경을 침공하여 북성이 접경 무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충학이 외명산 벌학을 토항시킨데 이어 북성 조정의 승인도 없이 수주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서하가 보안군을 습격해 보안군이 맞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072년에는 충학이 나월성을 축조했으나 북성의 축성에 분한 서하에 의해 문영성을 뺏긴 등 서하와 북성 사이에 산발적인 충돌이 찾아왔습니다. 1073년 왕소와 하항 일대를 수복한 뒤 1081년 해종 이병상이 양태에 의해 억류되자 이를 이행해 북성이 의궤 진로로 서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체가 통일되지 않았고 난주를 수복했던 이헌의 군대가 영제에 오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군량 보고 문제로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북성이 1082년 서희와 신갈하여군 영락성을 신축하여 서하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오히려 서하의 역공을 받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서희도 난전명에 처해 죽었습니다. 이에 송신종은 신료들 앞에서 통곡하였으나 서하도 경제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책의 전쟁이 계속되고 이 와중에 이건순 숭정이 즉위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태후 양씨가 섭정하였습니다. 이 시기 서기의 서하는 국력이 약해져 북성과의 전쟁에서도 피해를 입는 등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1099년 침략을 시작한 숭정이 양씨 일가를 수출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이후 숭정은 관료제를 정비하고 항모제를 개관하여 비단기를 장악하였습니다. 여나라 금나라 교체기를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데 맞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1139년 죽었습니다. 송신정은 사화의 전역에서 패배해 하항을 토벌에 넘겨주고 서하 북성 국경을 침하고는 서하 북성 사이에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북성의 휴정 시기 왕의 지하에
하함을 수박한 뒤 황그회을 이구르까지 점령하면서 노후도읍을 세웠습니다. 이후 한관 동관이 사화의 전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통관이 패배한 걸 승전으로 보고했던 일도 있었지만 사화와 북선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1126년 정화의 변식이 사화는 북성에 점령하던 영토들 중 일부를 탈환하였습니다. 이후 즉위한 이인효 인정 역시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인정은 민족을 등령하는 데 있어 민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죄를 성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율령 정비를 힘썼으며 문명을 정비하며 불교를 호하는 한편 실로 편찬하던 힘을 기울이는 등 선제인 숭종보다 미지에서 다만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의 전생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동쪽에서 연하나 북성사에서 고려가 끼어들어 삼자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가는 서쪽에서 북성과 함께 삼자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성과 지냈던 고려가 될 상하는 연하나와 덜친했습니다. 사가의 왕후 중에는 숭종의 왕후처럼 연하나의 야물시 황족도 여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가는 북성 마을까지 쟁신을 하면서도 북성과 깨질지 모르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정의 북성과 그런정의 연하나가 여인족의 금나라에게 멸망한 후에는 금나라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금나라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1193년 이순호 관정이 금나라에 의해서 하구강에 책봉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화는 연하나에서 금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줄을 잘 타서 멸망을 피해 나갔습니다. 인종 시기부터 강해진 몽골이 제대로 대처하기도 전에 성장한 데다가 인종도 이를 피하지 못한 채 1193년에 죽었습니다. 문제는 인종의 뒤를 이은 환정 이순호가 몽골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몽골이 진공 때 제대로 당해버렸습니다. 이후 사는 멸망할 때까지 황제가 시도 때도 없이 박견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정사후 사는 30년밖에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려 5명의 황제가 교체되었습니다. 숭령과 인정의 치세가 좀 극단적으로 길긴 했지만 둘 다 합쳐서 100년을 넘었고 시전 경정 이후로 사후의 혼란스러웠던 인정과 혜종의 지세가 합쳐서 30년을 넘었다는 걸 감안하다면 사화 말기의 정치적인 혼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황제가 바뀔 때마다 몽골에 대한 외교적인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진공을 겪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구르족을 복잡시킨 징기스칸은 이 현전 양종의 지세 때 제1차 사화 정벌에 나섰습니다. 수도를 포기한 후 항아를 이용해 수몰을 시켜 그러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양종은 몽골에게 항복하고 황녀를 보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종 황위를 찬탈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른 이준욱 신종은 친몽골적인 태도를 보이며 몽골이 금나라 공격 때 제국을 벌리는 등 열심히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사화 내부의 반문 감정에 영향을 받고 원래 친선 관계했던 금나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높았던 터라 몽골이 추가 접촉을 거부하였습니다. 황이마저 자신 아들인 이덕광 헌정에게 능력을 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제2오른 헌정은 조정의 여론에 따라 금나라와의 하천하고 몽골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하라짐 정복 이후 몽골은 사하에 대한 전면 공격을 하였습니다. 원정 도정 징기스칸은 불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몽골에서는 사하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사하 조정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경도한 징기스칸은 공격을 더욱 강화시켜 성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습니다. 결국 수도과까지 침공하였습니다. 마침내 몽골군이 맹공을 못 버티고 헌정을 사고 제위에 오른 이흔 말째 직접 항복을 청하게 됐습니다. 잠시 항복을 위해 수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말에서 남만 지기스까지 죽었다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사활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사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임시 대칸에 오른 툴루이는 사인을 모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인이 대량 학살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적지 않은 사인들이 몽골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사하의 요새들 중 하나가 카라우터였습니다. 몽골어 이름이었으며 탕고투어는 검은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성 몽골이 개혁상 이후 보존한 덕분에 사인들은 카라우터에서 명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차사 출신 장수 착함과 양기라는 몽골군을 이끌고 남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사항적 출신의 이항은 남성과의 전투에서도 참전하였을 뿐 아니라 제2차 안남 전쟁에도 참전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사인의 후손들 중 일본은 중국 동부의 안우이성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뒤에 흡수되어 소멸을 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중기인 16세기 초 사문천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카라오타에서 명맥을 이어나가던 사인들은 1370년 맹태조 주원장의 지시로 카라오타로 침공하는 풍숭의 명군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당시 카라오타는 설빙기에 접어들면서 주변 오아시스가 없어지기 시작하여 물부족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물부족이 시달릴 당시 상황이 학생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쳐들은 풍숭은 떡을 쌓아서 카라우타에 들어가는 서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결국 카라우타는 맹골이 경고 공격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사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사라진 사의 당국대인들과 가장 가까운 민족으로는 전국 수찬성, 감수성, 칭하이성 등지에서 사는 강족이 있습니다. 1994년 사항시의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리베이에가 사항시를 족보를 보여줬으며 2000년 7월에는 리베이와 그의 아들인 리기원이 함께 사왕릉을 방문하여 참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 사하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